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구의 선물 취도는 여러 차례 개발이 시도되었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인천시도 개발을 계획했지만 진전이 없으며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구 무원시티 문화공원이 1년 만에 주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의 인근 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는 날씨와 함께 인천의 벚꽃이 피어남에 따라 SK인천 석유와 벚꽃 동산이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동구의 유일한 섬이지만 폐허로 방치되고 있는 물치도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이 섬은 여러 차례 개발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사업이 무산되면서 주인만 바뀌었는데요. 인천시도 섬을 매입해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섬은 개발을 멈춘 채 장기간 방치되다 또다시 경매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9년 조선일보에 실린 작약도 풍경 기고문입니다. 나는 여름철이 되면 버릇처럼 더위를 타고 바다로 가는 습성이 있다며 작약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물치도의 옛 이름은 작약도. 이곳이 해양 관광지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입니다. 서울 한강에서 수영이 금지되자 수도권 시민들이 작약도를 찾았고 관광객들이 몰리는 여름철에는 임시 파출소가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60년대 중반부터 이게 뜨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60년대 중반까지는 서울의 한강이 백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놀이들을 다 한강에서 하다가 그 백사장이 이제 폐쇄가 됩니다. 인천에서 배 타면 한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서 거기가 새롭게 유원지로, 물론 그전에도 좀 있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는 그때인데 성수기 때, 그러니까 여름 휴가 때나 이런 때는 하루에 10,000명, 적게는 5,000명. 사실은 그 조그만 섬에 10,000명이 들어갔다는 거는 엄청난 숫자예요. 물치도는 과거 송도 유원지, 월미도 유원지와 함께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꼽혔고 지난 1975년에는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발 사업은 번번이 무산됐고 국유지를 제외한 부지의 소유주만 계속 변경됐습니다. 물치도 면적은 총 72,000제곱미터. 이 중 국유지는 15.1%, 사유지가 84.9%입니다. 기업이 개발을 하겠다며 섬을 샀는데 문제는 부도와 경매가 반복되면서 주인만 바뀐 겁니다. 지난 2020년 물치도를 매입한 회사도 복합 해양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었고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개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물치도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투자 사기 의혹까지 불거져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국 섬은 또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 인천시도 물치도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이 또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카페섬 조성을 약속했고 2019년에는 물치도를 매입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며 관련 용역을 추진한 겁니다. 소유주가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제안, 또 인천 행정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는데 그게 비용을 들인 거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거의 방치 상태로 지금 있는 상황이다. 수십 년간 개발 기대 속에 소유주만 여러 차례 바뀐 물치도.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의 핵심 기반 시설인 문화공원이 1일자로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시공사인 LH와 서구가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합의를 한 건데요.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구를 가로막았던 울타리들이 하나둘 치워집니다. 그동안 출입이 막혀있던 인천 서구 루원시티의 문화공원이 개방됐습니다. 그동안 서구청과 LH가 시설물 인수와 관련한 행정 절차로 매번 합의가 불발되다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공원을 조성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근처에 그 그러니까 산책할 때가 막 그렇게 마땅치는 않았었는데 넓은 데 있어가지고 얘도 너무 신나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개방이 결정되자마자 주민들은 너도 나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즐기기도 합니다. 지나갈 때도 좀 개통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데 오늘 됐다고 해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와봤고 그래도 이 주변에 공원이 좀 많이 없었다 보니까 녹지가 없다 보니까 이 정도 공간이어도 만족은 하나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가정역을 이용하기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기존 문화공원 출입이 막혀 있을 때는 가정역으로의 이동거리가 360m 정도 됐습니다. 큰 길을 따라 돌아가는 구조에서 공원이 개방되면서 240m로 줄었습니다. 직선 거리로 가정역을 가는 구조라 시간은 크게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일동 지역 주민들이 같은 레벨에서 가정역을 출입할 수 있는 5, 6, 7, 8번 통로가 이제 같이 개통이 되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공원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이관된다며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 중구는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과 유류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차량 운행을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운유 요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평일 24시간 적용되며 토요일과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대상은 구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입니다. 신성영 인천시 의원이 31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항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 통폐합은 지방공항의 재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을 인천국제공항이 떠안는 구조로 인천공항의 재무 건전성과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5단계 확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핵심 투자 재원이 지방으로 분산될 경우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천시 의회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는 7월 영종구 출범을 앞두고 영종지역 도시발전 전략 기본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영종역 일대에 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운남동 녹지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넣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의 영종 도시발전 전략 기본구상 첫 후보지는 영종역 일대입니다. 임야 등 5만 제곱미터 규모로 의료용지를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마이스 복합용지와 주거용지 도입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는 시가와 예정용지, 특별계획구역 등의 지정을 방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시가와 예정용지란 도시의 발전에 대비해 향후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시가화에 앞서서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은 논밭 임야일 수 있지만 도시 규모가 커지면 개발 우선순위에 오르는 땅을 말합니다. 운남동 생산녹지에는 주거와 상업시설을 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청라 하늘대교 인근 중산동 일대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하늘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 확장 개념입니다. 영종 도시개발 전략 기본구상의 골자는 의료, 주거,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된 녹지 지역에 특별계획구역 등을 지정해 개발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는 해당 지역을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 지가 상승분을 공공인프라로 흡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기본 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인천시와 협의해 도시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높은 파크골프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승기천을 따라 새로운 파크 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NIB 노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잔디 위를 따라 공이 빠르게 굴러갑니다. 와, 굿샷, 굿샷. 오! 나무로 만든 채 하나로 공을 치고 천천히 걸으며 코스를 도는 운동 파크 골프입니다. 일반 골프보다 규칙도 간단하고 장비도 클럽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번 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두 시간 남짓.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건강관리와 여가를 동시에 챙기려는 시니어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와서 운동 삼아 나이 먹었으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파크 골프. 많이 걸어서 유산소 운동도 되지만 또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도 또 털어놓을 수 있으면서 아주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파크 골프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파크 골프장은 2025년 기준 490여 곳으로 증가했고 회원 수 역시 2020년 4만 명대에서 현재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파크 골프장은 모두 7곳. 올해엔 2곳이 또 추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수구 역시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에 나서며 승기천 일대에 파크 골프장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축구장 1.3배 규모의 9홀 코스로 만들어진 이곳은 하천을 따라 조성돼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끼며 운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민들은 파크 골프장 개장 소식에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집이 가깝고 또 교통비가 좀 안 들 것 같고 해서 저희는 매일 이제 문을 열면은 하루에 한 번씩은 여기로 오고 싶습니다. 구는 이곳을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건강 증진과 여가, 커뮤니티 기능까지 아우르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이 건강의 그 시작, 우리 생활 스포츠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그런 생각이 있다. 현재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장 선착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시설 확대와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도 남아 있습니다.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파크 골프가 생활체육의 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인천 시립박물관이 개관 8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유정복 시장과 주요 인사, 시민들은 기념식에 참석해 인천시립박물관 80년 역사와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광복 직후인 1946년 4월 1일 설립된 국내 최초의 시립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소장 유물은 개관 당시 364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5만 1000여 점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개관 80주년을 맞아 인천의 역사와 정체성을 돌아보는 특별 전시전도 개막했습니다. 인천의 벚꽃 명소로 꼽히는 SK 인천 석유화학 벚꽃동산이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 동안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SK 인천 석유화학 벚꽃동산은 약 3만 5천 평 규모로 600여 그루의 벚꽃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벚꽃동산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오후 4시부터는 입장이 마감됩니다. 음식물이나 주류, 또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불가하며 자전거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도 제한됩니다. 또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해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특히 인천은 공공소각시설 설치가 답보 상태입니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에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면서 공공소각장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LG헬로비전 손호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생활 폐기물 16만 3천 톤이 한시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최근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 16만 3천 톤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 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간 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 3천 톤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량 52만 4천 톤의 31% 수준입니다. 이번 직매립 예외 허용으로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천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서구 검단 지역 연합회 등이 모인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직매립 금지 원칙을 뒤집은 것은 명백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직매립 금지 정책에 사실상 폐기를 선언한 것과 진배 없다고 지적한 뒤 직매립 허용 결정 즉각 철회와 함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친환경 소각장 설치가 관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각장 설치를 하고 감량 정책을 추진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국민과 시민 앞에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직매립 허용 철회를 위해서는 소각장 설치가 담보돼야 하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봐요. 단기적인 전략인 거죠. 공공소각장 확충까지는 어쨌든 민간을 활용하고 민간 자체가 아까 지금 가격 자체가 뭐 3,500에 있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소각장 확충하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마지막 시점 단계예요. 수도권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3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소각장 건립이 지지부진하면서 매립지 사용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인천시 옹진군 보건소는 하나의료조합 영흥우리의원과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돌봄 서비스를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영흥우리의원 의사와 옹진군 보건소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방문 진료를 합니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인천시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조기 퇴사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복지 포인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상공인, 기업 재직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1,700명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 포인트는 분기별로 3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이 지원되며 외식이나 문화, 건강관리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이달 10일까지 인천 청년 포털인 인천뉴스토톡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강화군의 섬 지역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강화군은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건축 자재를 주문해 운반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해상 운송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앞으로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남동구가 남동대로 533에 위치한 주말 농장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말 농장에서는 텃밭 가꾸기 체험과 씨앗 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농작물을 심고 가꾸며 계절별 수확의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EM을 이용하도록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